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계속 이어서 143조부터 시작합니다. 143조. 자, 일단 추인을 했어. 어떤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고 나면 뭐 확정적 무효든 뭐든 추인을 했어. 추인하면 취소를 못 하는 거야. 일단 추인한 이상은 추인했으니까 승인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 해. 일단 추인한 이상은 취소는 못 한다. 그게 143조예요. 자,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다.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다. 자, 어떤 것을 칠판 보고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취소 원인이 있어서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 추인을 했다. 추인을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이 온전한 계약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취소하려고 했던 어떤 흠이 있었겠지. 이 취소의 원인이 된 이 흠이 없어져야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추인의 효과가. 그 말이에요. 144조. 자, 그리고 취소는 미성년자도 가능하지 왜? 제한 능력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추인은 미성년자는 할 수 없고 성년자만 가능하다. 이거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자, 원래 미성년자는 추인을 할 수 없어. 추인을 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냥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지. 자기 혼자는 못한다. 근데 취소는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나? 취소는 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는. 자, 145조 법정 추인. 추인할 수 있는 후 추인 말이 좀 그런데 추인할 수 있은 후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어떤 계약이 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이게 취소를 하지 않고 있었어. 취소를 하지 않고 있었어. 이제 취소의 사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취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취소에 원래 흠이 있었지. 이 흠이 다 없어지고 어떤 추인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 추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면 굳이 내가 추인을 하지 않아도 이 조건이 갖추어진 그 시간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말로 하니까 헷갈리지? 추인을 내가 안 했지만 추인을 안 해도 추인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생겼으면 그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 이제 원래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취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 원래 뭐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안 한 거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또 조건도 만들어졌어. 추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추인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인이 돼버린다고. 자, 그게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데 법정 추인이 뭐냐면 법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법정 추인. 법으로 이것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가 뭐야? 이행, 청구, 개. 자, 그 다음, 개가 경계, 이청계, 담양집, 담보 제공, 양도, 집,
강제 집행.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면 요것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계약을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았어. A와 B가 칠판 봐라.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그 계약에 따르는 이행을 했어. 그 계약을 실행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돈을 1억을 입금해야 되면 1억을 입금해버렸어. 그럼 그건 뭐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 자, 두 번째, 청구. B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A에게 너 빨리 그 계약 이행해 라고 말을 했어. 이행해 라고 말을 했다는 건 뭐야? 그 계약 계속 하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청구야. 청구. 경계는 뭐지? 경계는 A가 B한테 5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그래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만 5만 원을 갚는 대신 몸으로 떼온 거야. 내가 너희 집 가서 청소해 줄게 하고 몸으로 떼어버렸어. 그러면 몸으로 떼오는 걸 허락했어. 그게 경계야. 그렇지? 앞에 배웠지? 경계? 기억나나? 네.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 가서 이삿짐을 날라주든지 몸으로 떼어온 걸 그걸 경계라고 해. 계약의 일종이야. 그것도. 그걸 해줬으면 그것도 추인한 거로 보는 거야. 자, 담보 제공. 내가 그거 계약 이행하는 대신 내가 대신 담보로 우리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줄게. 내가 만일에 잘못되면 우리 집 가져가. 이 담보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추인한 거로 보는 거야. 또 양도는 뭐지? 넘겨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 계약 대신 내가 이 집 너한테 넘길게 하고 이제 실제로 그에서 다 넘겨버리는 거. 양도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또 강제 집행은 뭐지? 계약을 이행 안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강제 집행해서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이게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000개 담양집 요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요 지금 말은 이행, 청구, 경계 이렇게 했지만 이 하나하나가 실제 사례로 문제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거 찾으라 이렇게 나오겠지. 어려워. 실제 문제 나오면. 자, 그 1번 145조 법정 추인의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필요 없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인을 하려는 의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러한 것을 한 거는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146조 지연이 읽어봐라. 네. 추인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행위로부터 10년 내. 자, 2010년 1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추인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추인을 하려면 201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요때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잘못됐네. 이 계약이 뭔가 잘못됐네. 취소해야겠네 하고 아니면 추인해야겠네 하고 이제 추인을 할 수 있는 날 내가 요걸 추인을 해야지 하고 추인을 할 수 있는 날이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이야. 2011년 1월 1일 날 너 요거 추인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추인을 안 했어. 아니면 취소를 안 했어. 취소를 안 했단 말이야. 취소나 추인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4년 1월 1일이 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이 계약은 이제 취소가 불가한 거야. 다시 계약을 2010년 1월 1일 날 했는데 칠판 잘 보고 201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걸 이 사람이 2011년 1월 1일 날 알게 돼. 1년 후에 알게 됐어. 네.
그럼 그때 취소를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왜 해요? 그 잘못되면 추인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자, 2011년 1월 1일 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안 날이 2011년 1월 1일이야. 1년이 지나고 알았어. 그러면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 사람이 취소를 해야 돼. 그래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3년이 지날 동안 취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취소를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취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럼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 한다는 거야. 알았지? 취소도 그러니까 취소 권한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지. 형성권이니까 힘은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취소를 해야 되는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10년 후에도 취소하고 뭐 100년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어. 내가 취소를 해야 되는지 추인을 해야 되는지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로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어. 10년. 2010년 1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2020년 1월 2일이 됐어.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걸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10년이 지나는 순간 이제는 취소를 할 수 없어. 무조건 그 계약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소급 무효가 안 되는 거야.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했어. 그럼 그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유효한 계약이 된다. 알았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속여서 계약을 했어. 그럼 몇 년간 숨어 다녀야 되나? 10년이요. 그래 10년. 10년 내에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계약은 취소돼 버리지. 네. 좀 나쁜 얘기 하니까 잘 귀에 들어오나? 응? 그래서 취소도 기간이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3년 내에 취소를 안 하면 끝나는 거야. 너 알았잖아. 너 언제 알았어? 너 4년 전에 알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취소 못 하는 거야. 알고도 3년이 지나면 못 하든지 아니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알았든 몰랐든 10년이 지나는 순간 아무도 취소 못 한다. 그 계약은. 그 취소권이 소멸한다. 자, 그래서 제척 기간으로 재판상 재판에 행사할 수 있다. 자, 취소권은 제척 기간이 있다. 제척 기간 이게 중요한 말이야.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의 반대말은 소멸 기간이야. 소멸시효. 제척 기간의 반대는 소멸시효야.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소멸시효가 있고 또 제척 기간이 있어. 제척 기간이 있는데 자, 취소는 제척 기간이 몇 년? 취소는 제척 기간이 몇 년? 취소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냐고. 3년이요. 그냥 3년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3년, 아, 네. 한 날로부터 10년이지. 네, 딱 한 날로부터 10년이요. 그래,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또 그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요 두 개가 제척 기간이야. 근데 이 제척 기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제척 기간은 딱 정해진, 예를 들어 안 날로부터 3년이 201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2010년 1월 1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2010년 1월 1일이 지나면 그 사람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제척 기간이에요. 이 제척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제척 기간은. 자, 근데 소멸시효는 뭐냐 하면 소멸시효는 변해. 소멸시효는 어떤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 3년이야. 그래서 2010년 1월 1일이 소멸시효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항이 변경하면 이 소멸시효는 201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바뀌어. 이 소멸시효는 막 움직여 다녀. 이게 소멸시효야. 제척기간 움직이지 않아. 한번 정해지면 그날이 제척기간이 없어져.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제척기간에 대해서 이제 구분했나? 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제척기간 소멸시효, 우리 10쪽 펴봐라. 한 장 넘겨봐라. 소멸시효 나오지? 이 소멸시효가 이제부터 배울 건데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야.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해야 돼. 자, 그리고 무권리자에 대한 취소. 자,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했다는 거야. 읽어봐라. 1번. 온유. 무권리자의 처분. 타인의 권리 매매로 채권 행위는 효력이 있고 물권 행위는 효력이 없다. 자, 채권 타인의 권리 매매.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게 뭐냐면 온유의 집인데 이것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온유한테 있지. 그런데 지연이는 아무 권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온유가 대리를 준 것도 아닌데 지연이가 이 집을 그냥 팔아버렸어. 이것이 뭐야? 무권리자의 처분이지. 무권리자. 지연이는 지금 현재 무권리자지.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팔아버린 거, 이게 무권리자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채권 행위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비록 무권리자지만 채권 행위는 효력이 발생해. 근데 물권 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아무리 그냥 해도 물권 행위는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채권 행위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 지금 뭐 며칠째 민법을 배우지만 아직도 물권, 채권 모르겠지? 물권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권리를 가진 내가 누구에게든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물권이에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자, 물권의 예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내가 설명해 줬지. 내가 그 집을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집에 누구든지 오면 뭐 그 집 주인이든 누구든지 누가 와도 세상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이 집 내가 유치해서 나한테 권한이 있어. 그럼 모든 사람은 유치권자를 이길 수 없어. 아, 그래요? 당신이 권한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가야 돼. 그래서 물권은 힘이 있어. 누구한테다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채권은 내가 계약을 한 그 상대방이 있겠지. 그 상대방에게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채권은 예를 들어 온유가 지연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온유는 지연이한테 1억의 채권자지. 그렇지? 1억을 받을 수 있지. 지연이는 온유한테 1억의 채무자지. 1억을 줘야 되지. 이게 채권계약이야. 채권계약. 그러면 온유는 1억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 지연이요. 지연이한테만 받아야 되지. 네. 근데 온유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지연이 대신 1억 갚아.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냐고. 못해요. 못하잖아. 못해요. 온유가 왜 대답을 안 하지? 몰라서 대답 안 하나? 네. 아니요. 그럼 정답을 탁탁 해야지.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내가 지연이한테 1억 빌려줬는데 네가 갚아. 이건 못한단 말이야. 그게 채권이야. 그건 채권이지. 아니면 지연이한테 1억 빌려주고 지연이 동생 지율이한테 야, 내가 너 누나한테 1억 빌려줬으니까 네가 갚아.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빚졌다고 해서 딸한테 가서 막 빚 받는 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지. 네.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그 갚을 필요도 없고 돈 줄 필요도 없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돼. 근데 영화에는 꼭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나오지. 네. 그거 다 잘못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라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 같은 게 있으면요. 딸한테. 뭐라고? 딸한테 막 대리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음, 표현대리나.
갚을 대리는 없는 거지. 갚아야 될 대리는 없는 거지. 네. 갚아야. 그런데 예를 들어 아빠가 죽고 상속을 했다면 네. 그건 네. 본인한테 상속이 됐으니 그건 또 갚아야 돼. 그러니까 상속 안 하려면 상속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건 예외사항인 거고. 여러분이 채권과 물권을 일단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채권과 물권을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야. 몇 번 하다가 이걸 설명했지? 자, 무권리자 처분 1번.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자기 거인 양 매매를 했어. 그러면 그에 따른 채권은 효력이 있고 물권은 효력이 없다. 자, 예를 들어 온유건데 예한이가 지연이한테 팔았어. 집을 팔았어. 온유건데 예한이가 지연이한테 집을 팔았어. 집을 대리 같은 거네요. 그래, 뭐 무권 대리인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자면 뭔가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 이 등기를 넘겨줬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지. 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 등기를 넘겨준 이 등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온유가 찾아올 수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물건이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 이거 잘못됐어 하고 원래 주인은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예한이와 온유 사이에 돈이 1억이 주고받았지. 네. 자, 이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한이가 예를 들어 지연이한테 받았다. 그럼 받은 거지 뭐. 이 받은 게 안 받은 걸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연이가 예한이한테 소송을 걸어서 1억을 받아내든지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했냐? 이게 채권 행위는 효력이 있고 물권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조금 어렵지? 네. 그래서 하여튼 물권 행위는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대도 진짜 주인은, 진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채권은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자, 2번. 온유 읽어봐라. 2번.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주시는 권리자 추인은 본인에게 처분 행위에 추인은 천천히 다른 사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 다시 처음부터. 네. 무권리자 처분 행위의 추인은 권리자 본인에게 처분 행위에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며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도 해도 무방하다. 그래. 자,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앞에서 예를 들어 온유건데 예한이가 지연이한테 팔았어. 처분했어. 근데 이것이 무권리자가 한 거야. 예한이가 권리가 없는데 자기 멋대로 판 거야. 자, 그런데 온유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추인을 해줬다고. 추인을 해주면 이게 무권 행위가 뭐가 돼? 유권 행위가 되지. 권한이 생기지. 이제 추인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권리자 본인에게, 권리자가 누구야? 본인이 온유지. 온유에게 처분 행위의 효력이 발생해 안 해? 해요. 하지. 자기가 추인했으니까. 이거 집 판 거의 효력이 온유한테 간단 말이야. 본인이 추인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하단 말이야. 당연해. 근데 이때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이때 추인은 온유가 그래 예한아 내가 그거 허락할게 라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았으니까 지연이가 집값을 주겠지. 1억 1억 주는 거를 온유가 받았어. 받았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야. 추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은 다 가능하다. 근데 이때 온유가 누구에게 추인을 하느냐? 상대방인 지연이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한이한테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연이의 상속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앞에서도 얘기했지. 누구한테 해도 추인은 다 가능하다.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적 자치라는 말이 있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춰. 요 사적 자치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적 자치는 개인이 나라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걸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것은 개인이 국가가 너희들 계약하면 안 돼. 계약해야 돼. 국가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약하고 싶으면 자유민주 국가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야. 오케이? 그 말이야, 사적 자치라는 게. 네. 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자, 이번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무효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무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칠판 보고 무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동적 무효와 또 확정적 무효가 있다. 확정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이 무효가 유효가 되지 않는다. 절대 유효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유동적 무효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유동, 움직인다 이 말이야. 유동,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이 유동적,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차이다. 요 두 가지를 알고, 자, 이제부터 이것을 1번부터 9번까지, 11번까지 여러분들이 뒷페이지까지 쭉 알아야 아까 나왔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1번부터 원유가 읽어봐라.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는 물리적, 법적, 채권적 효력을 발생 삼아 무효. 물권적. 이제 글씨를 읽어야지. 물리적이 왜 갑자기 나와? 토지 거래 허가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 또는 자, 무효 이렇게 적혔는데 무효 뒤에 무효 또는 이렇게 적어라. 또는 무효 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없고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 자, 토지 거래 허가 설명했지 지난번에? 네. 자, 서울은 이게 땅은 좁고 살려는 사람은 많고 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은데 요 길을 강남이야. 여기가 칠판 보고 여기가 강남이야.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러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에 있는 땅을 사려면 나라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나? 허가를 안 받아도 돼. 네. 아니면 저기 전라도에 있는 땅 사는데 대통령한테 허락 받아야 돼? 아니야. 그냥 사면 돼.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어. 뭐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을 사려면 집 사기 전에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서울시장이 그거 사세요. 그거 팔아도 됩니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토지 거래 허가야. 토지 거래 허가 내가 다시 설명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나야 이것을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거래 허가 구역에서 예한이하고 지연이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요때 계약을 해서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3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때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한 2월 1일쯤에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허가가 될 것이라고 신청할 거 아니야. 허가해 주세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허가가 되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계약이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는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약이 지금 된 거야 안 된 거야? 실질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이 계약 무효야. 아니면 야, 이 계약 빨리 이행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 계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계약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효로 하자. 계약이 돼야 무효로 하자고 할 수 있지, 맞지? 근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무효로 하자. 아니면 야, 너 그거 빨리 돈 줘. 뭐 이행 청구라는 게 돈 줘.
아니면 등기해줘.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무효기 때문에. 자, 이게 뭐야? 아직 무효가 뭐야? 다른 말로? 거래를 아직 하지 않은. 아니, 이 아직 무효라는 게 확정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무효요. 어? 유동적 무효. 그렇지, 유동적 무효야. 아직까지는 무효다. 그 말은 유동적 무효.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네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 유효가 되는 거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유동적 무효일 때는 아직 무효는 무효기 때문에, 어쨌든 무효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라고 주장도 할 수 없고, 또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또 세 번째가 뭐야? 채무 불이행. 야, 너 나한테 돈을 1억을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갚았어. 채무 불이행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봤어. 이자 손해 1,000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해제하자. 손해배상 청구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다 못한다는 거, 이런 거를. 왜? 아직 계약이 안 된 거니까. 계약이 됐어야 뭐 무효도 주장하고 손해배상 해줘 뭐 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받기 전이라면 어떤 것도 아직 계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상호간에. 2번 지연이 읽어봐라. 계약이 확정적 무효되기 전에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가 뭐야? 유동적 무효야. 지금 현재 유동적 무효면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될 수도 있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건 뭐야? 이제 이 계약은 없는 거잖아.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계약은 이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만일에 계약을 했는데 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뭐 돈을 주고 받았겠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뭐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상태가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야. 아직 확정적 무효는 안 됐어. 확정적 무효는 안 됐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야,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 할 수 없는 거야. 왜? 유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나? 네. 그래서 만일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돈 돌려줘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지. 이제 계약이 무효됐으니까, 야, 우리 계약 무효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 돈 돌려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 때는 아직 유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가 되면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3번 지연이 읽어봐라.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허가 조건부. 자, 계약을 1월 1일 날 하고 뭐 잔금을 3월 1일 날 하는데, 계약을 먼저 하고 요 허가를 내가 2월 1일 날 허가 받아줄게. 허가 받아줄 테니까 허가 받아줄게. 그 대신 너 빨리 소유권 이전해줘.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거야. 아직 허가가 안 됐는데 허가가 되는 조건으로 너 소유권 이전해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 될 것을 가정해서 소유권 이전해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 4번 계속. 계약금 해제는
기한 일반의 법리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제된다. 자, 해약금 해제. 뒤에 가면 또 해약금이라는 게 있어. 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약속을 한 거야. 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온유가 집이 있는데 온유 집에 지연이가 전세로 들어갔어.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어. 1월 1일 날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0만 원을 줬어. 네. 100만 원을 줬어. 그렇게 부동산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고 3월 1일 날 잔금을 이제 1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 전세금 1억을 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계약금을 냈는데 지연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은 줬어. 일단 계약금을 줬는데 지연이가 아이 저 1억 주고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해제를 하고 싶어. 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어. 네.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어서 계약을 해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만일에 해제할 경우 이 1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었단 말이야. 이게 해약금 해제야.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금을 원래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을 못 받아가. 오케이? 그게 해약금 해제야. 그렇게 해약금 해제는 계약 일반의 법리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제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확정적 무효는 아니지. 이거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원래라면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해제할 수 없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해약금 해제를 조건으로 걸었다면 해약금 해제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해약금 해제를 하기로 한 어떤 조건이 있다면 이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데 조금 어렵고. 자, 5번 온유가 읽어봐라. 네. 허가 협력 청구는 소구할 수 있고 협력 의무의 불이행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자, 지금 우리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것은 다 조건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계약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계약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건이 이거야. 지금 이 조건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자, 강연이하고 아델리나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는데 허가 협력 청구는 소구할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강현이가 이 집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이거 집을 팔려면 어떻게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강현이가 허가를 안 받고 가만히 있어. 계약만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델리나는 강현이한테 이거 나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빨리 허가 받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지. 그게 뭐냐면 허가 협력 청구야. 그게 허가를 해달라고 협력하는 거야. 허가 협력 청구는 소구할 수 있다는 거는 뭐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빨리 허가 이거 받아줘라고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송. 알았지? 그리고 있고 협력 의무의 불이행은 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강현이가 안 해줘.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야. 해주기 싫어. 바빠. 나 지금 그거 해줄 시간 없어 하고 협력을 해주지 않는 거야. 허가를 빨리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델리나가 강현이가 협력을 안 해주네. 이 이유로 지금 현재 뭐야? 지금 현재 확정적 무효가 아니지. 유동적 무효지. 확정적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 있는 현재는 유효동적 무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강현이가 단지 협력 안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오케이? 왜? 단지 강현이가 협력해줘, 빨리 허가해줘, 허가 빨리 신청해줘 했는데 강현이가 좀 허가 신청을 늦게 해주고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해준다고 해서
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해약금 해제가 있었다면 해약금으로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없는 한은 해제할 수가 없는 거야. 4번과 5번은 이어지는 거야. 네. 자, 5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봐라. 매도인은 의무 이행 제공시까지 협력 의무 이행 거절 불가, 즉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없다. 같이 이행 관계 아니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매도인은 자, 여기에서 강현이가 매도인이지. 매도인은 의무 이행 제공 시까지 협력 의무 이행 거절 불가하다. 즉 협력해달라 그러면 협력해줘야 된다는 거야. 토지 거래 허가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이번에는 아델리나가 돈을 줘야 되지. 집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 강현이는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 거야. 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거야. 서로 간에 해줄 게 있는 거야. 아델리나는 집을 사니까 돈을 줘야 되고 강현이는 허가를 받아줘야 되고 이게 있는데 아델리나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아델리나가 집값 1억을 지금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다고 강현이가 그 이유로 이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받지 않. 일단 허가를 먼저 받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돈 받고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자, 네.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야 될 것은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도인은 해주는 게 뭐야? 매도인이 해야 될 게 뭐야? 매매에서 매도인이 해야 될 게 뭐야? 매도인에서 네. 매매에서 토지 허가 받아야 돼요. 자, 매도인은 허가도 받아줘야 되지만 1번 허가도 받아줘야 되지만 거래 허가도 받아 이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허가 구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집을 팔려면 해주는 게 뭐야? 등기를 해줘야 되지.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 요게 매도인이 하는 거야. 매수인이 해야 되는 게 뭐야? 매수인이 해줘야 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돼. 뭐 그거 받아야 되는 그건 받으면 되는 거고 넘겨줘야 받는 거잖아. 그 매도인이 넘겨주면 되는 거고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건 돈을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래 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것과 관계없는 거야. 이것과 관계없이 매도인은 무조건 허가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1번 맞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등기도 해주고 돈도 받아야 되는 거지. 허가도 안 받아 놓은 상태에서 돈 안 준다고 허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일단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등기도 해주고 돈도 받는 거지 돈 안 받았다고 허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다. 자, 6번 지연이. 확정적 무해사유 1.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할 계약 2. 일정 기간 안에 토지 거래 허가 받기로 약정 시 약정 기간 경마 사유만으로 곧바로 무효 아니다. 확정적 무효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확정적 무효 사유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 계획.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계획이 없는 거야. 배제. 허가 받을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아. 아니면 잠탈은 뭐냐면 허가 받는 척 하는 거야. 그냥 교묘하게 그거를 빠져나가는 아주 좀 나쁜 그 사기하고 비슷한 것을 잠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탈.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확정적 무효야.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야. 처음부터 이 사람은 허가 받을 전혀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두 번째, 일정 기간 안에 토지 거래 허가 받기로 약정을 했어. 자, 1월 1일까지 내가 허가를 받을게 라고 약정을 했어. 약정을 했는데 약정 기간을 경과했어. 허가를 1월 1일 날 받기로 했는데 지금 2월 1일이야. 야, 너 1월 1일까지 허가 받기로 했잖아. 왜 아직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럼 우리 이 계약 무효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냥 기간만 경과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기간만 경과가 했다고 해서. 아니, 지금 이거 공무원이 지금 출장 가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 허가를. 그렇지? 그래서 단순하게 네.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해야 되고. 자, 7번. 오늘 읽어봐라.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 시 귀책 사유 있는 자의 계약 무효 주장은 신인 측에 관하지 않는다. 토지 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돼서 토지 거래 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됐어. 그런데 이 계약에 귀책 사유라는 것은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귀책 사유라는 것은 어떤 잘못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알았지?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 예를 들어 B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 B가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귀책 사유. 자, 어쨌든 A이든 B이든 A는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고 B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야. A든 B든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었어. 무효가 되면 계약이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지? 무효가 됐으니까. 네. 이때는 A도 당연히 야, 이 계약 이제 무효야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이때는 네. 귀책 사유가 있지만 B도 이 계약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잘 네. 모르겠어요. 그래. 자, 여기에 좀 말은 안 되는데 B가 잘못했지? 네. B가 잘못해서 B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네. 그렇다고 무효가 안 되나? 확정적 무효 때는 돼요. 무조건 무효지. B가 아니야 이거 유효야 한다고 유효가 안 되잖아. 네.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무조건 무효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A든 B든 B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면 A가 이거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 취소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B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B가 뭐 무효니까 이거 계약 잘못됐다라고 무효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무효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신의 측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지. 그냥 뭐 예를 들자 이거야. 끝날 거라고 이러네. 자살골을 넣었어. 자살골을 넣었다고 이거 골이 안 되나? 골이 되지? 네. 자살골 넣은 사람이 야 이거 골 아니야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도 이거 네. 골이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다고 해서 신의 측이 반하지 않는 이는 언뜻 들어보면 왜 그렇지 할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말장난한 거야. 말장난. 그래서 목사님이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판사들은 말장난하는 사람들. 말장난. 여러분도 이거 글을 읽어보면 다 말이 완전히 쉬운 건데 굉장히 장난쳐 놓은 거지. 에? 말장난이야. 말장난. 목사님은 공학을 공부를 최초에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이런 거 보면 다 말장난으로밖에 안 보여.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말하는 거야 이거. 자 8번 했고 9번 오늘 해봐라. 최상위권의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무슨 소리야? 당연아 마이크 꺼줘. 왜요? 너 보는 어떤 이상한 게 그거 들려. 네. 얘들아 수업할 때 여기 집중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다음 네. 9번. 네. 저 8번 저희 8번이에요. 8번? 8번 해봐라. 8번 오늘 읽어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시 토지 허가 전에는 건물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없다. 아무튼 허가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지. 건물이든 토지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대상은 뭐야? 토지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대상은 토지지. 그렇지만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똑같다는 거야. 건물도 똑같이 허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9번. 잠시만요. 9번 지연이가 읽어봐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 허가 시 지정 해제 시 지정 기간 만료 시 제약 지정이 없는 경우 확정적 유효로 전환 지정되어도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뭐로 됐다고?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었어. 이번엔 유효가 되었어. 유효. 언제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칠판 봐.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느냐. 유효. 언제 유효가 되느냐 이 말이야. 첫 번째, 허가가 받으면 되지. 1번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는 거잖아. 허가 받았으니까 이제 계약은 진행하면 돼. 2번 지정이 해제됐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 땅이 시청에서 야 여기 노원구가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데 서울시장이 막 노원구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 여기가 지정을 했어. 1월 1일 날 지정을 했다가 또 집값이 내려가거든. 야 그럼 요거 3월 1일 날 해제를 했단 말이야. 해제했어. 그러면 1월 1일 날 지정이 돼서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막 신고하려고 보니까 3월 1일 날 해제가 됐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은 허가 안 받아도 유효가 돼버리지. 네.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허가 받으려고 했는데 지정됐던 게 해제돼 버렸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게 허가 안 받아 해제됐다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허가를 왜 받아?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그냥 계약은 유효한 거야. 자, 다음 3번 지정기간 만료 시 재지정이 없는 경우 확정적 유효로 전환.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이 있어. 기간. 자, 노원구의 이 땅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라고 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 해제가 되지. 해제.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되잖아. 해제돼요. 지정기간 만료 시 재지정, 예를 들어 요때 12월 31일 날 해제가 됐는데 나라에서 다시 재지정을 하지 않았어. 재지정을 하면 또 허가 받아야 되지. 근데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유효가 되는 거지. 맞지? 당연한 거야. 자, 다음.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에서 지정이 돼서 칠판 보고 지정이 됐다가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돼?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해제가 됐어.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지? 요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 근데 허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지정이 돼 버렸어.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안 받아도 되면 계속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허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일단 내가 한번 지정해서 해제되는 순간 다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야. 9번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만요? 그래. 그때 당시 있는 사람. 재지정되고 나서 뭔가 계약을 하려면 또 그 사람들은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 전에 그 해제된 상태부터 계약을 시작한 사람들은 뭐 재지정이 되어도 그럼. 안 받아도 해제된 상태에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지정됐다고 해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정이 된 이후에 계약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허가를 또 받아야지. 네, 이사장님 음. 화장실만 빨리 받아도 되나요? 아, 그래. 10번, 11번은 조금 어려운데 요건 건너뛰고 그럼 5분간만 쉬었다가 맞아 6번 문제 풀어보자. 알았지? 5분간만 네. 쉬자.